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시청자 여러분. 오장육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오장 심화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비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화 기능을 이야기할 때 비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간이 생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기와 음식인데요. 음식을 받아들이고 음식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흡수하는 일을 하는 장부가 바로 비위입니다. 공기는 우리가 가만히 있거나 잠을 잘 때도 무의식적인 호흡 운동에 의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음식은 먹고 마시는 행동 내지는 노력을 함으로써만 받아들일 수 있고 음식을 먹을 때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오감이 모두 개입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생활 환경 및 기호에 따라 천차만별의 식습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번 시간에도 먼저 비장의 생김새에 대해 알아보고 현대의학에서의 비장의 기능, 한의학적으로 비장의 역할과 타 장부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본 후 비위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비장의 생김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 비장이라는 장부에 대한 약간의 오해를 풀어야 하는데요. 과거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영어 단어들을 한자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과거 우리말로 지라라고 하는 스플린이란 장기를 비장이라 번역하였고 우리말로 이자라고 하는 팬크리아스란 장기를 췌장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 비장하면 위장의 왼쪽 편에 위치한 지라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장기의 기능과 위치, 형태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요즘의 한의학에서는 현대의학의 팬크리아스를 비장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한의학의 비장의 기능 중에는 스플린의 기능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비장을 논할 때는 이 팬크리아스와 스플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의학의 췌장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은 위장의 바로 아래쪽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15cm 정도이며 무게는 약 100g 정도로 복부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암이나 염증이 있어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발견했다 하더라도 수술 등의 치료가 쉽지 않은 장기입니다. 췌장은 십이지장과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쓸개에서 나온 쓸개즙이 췌장을 통과하여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와 함께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는 구조입니다. 췌장의 모양은 가늘고 긴데 마치 낫 모양과 같이 뾰족하게 휘어져 있는 모습이며 그 끝은 비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췌장은 혈액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과 십이지장으로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먼저 췌장의 소화 기능을 살펴보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은 알칼리성으로서 위액의 산성을 중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췌장액 속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하는 효소들이 들어있어 소장에서 음식물의 에너지를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줍니다. 다음에는 췌장의 내분비 기능인데요. 췌장은 피 속의 포도당 농도, 즉 전신세포의 에너지 공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공복 상태가 오래되고 에너지 소비가 많아 혈중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면 췌장의 랑게란스섬의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글루카곤은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중 포도당 농도를 높여 팔다리와 모든 장부에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반대로 식사를 하거나 단 음식을 먹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나 지방의 형태로 변환하여 포도당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인에서 혈당은 약 70에서 150mg/dl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 췌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신체 기관에 공급되는
포도당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 그러면 뇌는 에너지 부족을 느끼게 되어 신체의 자율신경계를 작동시키게 되는데 그 결과로 현기증,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율신경계가 항진되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혈압 상승, 맥박수 증가, 가슴 두근거림, 떨림, 불안감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의학에서의 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물의 전기와 에너지를 흡수하여 신체와 정신 활동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기까지는 이 소화, 흡수, 운반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의 장부 생리로 살펴보면 이 비와 짝이 되는 장부인 위가 먼저 입을 통해 들어오는 음식물을 받아 저장합니다. 그리고 부숙이라는 과정을 통해 음식물의 형체를 걸쭉한 죽과 같이 영양분이 흡수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 주고요. 이후 소장에서 영양분의 청탁을 분별하여 맑고 정밀로운 물질은 비의 운화 작용을 통해 전신으로 보내지며 남은 찌꺼기는 대장으로 보내져 배설되게 됩니다. 위는 음식물을 저장하고 익히고 내려주는 음적인 역할을 하고 비는 음식물의 전기를 상승시키고 전신에 뿌려주는 양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몸이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위는 오행 중 토에 배속되는데요. 오행 중에서 토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토는 흙, 땅을 상징하는데요. 땅 위의 변화를 나타내는 육기도표를 살펴보면 마치 이 지구가 만물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것처럼 진술충미가 토가 되어 오행 변화의 바탕이 되면서 목, 화, 금, 수의 각 기운들을 조율하여 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위도 마치 토처럼 오장육부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목, 화, 금, 수의 간, 심장, 폐, 신장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시간에도 알아보았듯이 이 간과 비는 소화작용과 혈당 조절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작용하는데 이 간에서 생성된 쓸개즙이 췌장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분비되고 췌장의 근육화공과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주로 간에서 이루어지죠. 이 심장과 비는 경락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비장의 기운이 부족해지면 바로 심장에 영향을 미쳐 건망증,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폐와 비의 경우 이 비가 음식에서 흡수한 전기가 상승하여 폐에 이르면 이 폐가 받아들인 천기와 합쳐져 우리 몸이 사용하는 근본적인 에너지인 종기를 만들어낸다고 하고요. 비와 신장은 서로 함께 수분 대사를 주관하고 신장이 가진 양기를 끌어올리는데 비가 작용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내경에서는 비의 기능을 설명할 때 간의 지관이요 지주출원이라 하였습니다. 즉 마음속에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의라고 하고 의 중에서 지가 나오고 만사는 지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였는데요. 우리의 정신활동에 있어 비의 역할은 의지와 생각하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색을 좋아한다거나 독서를 좋아하고 어떤 일에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정신활동을 비가 주관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비장의 기운이 충만하면 사고력이나 집중력, 창의성도 강해지고요. 반대로 비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사람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영화를 보더라도 철학적인 영화보다는 단순히 웃고 즐기는 오락 영화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겠죠. 또 한의학에서는 비는 생담지원이라 하였습니다. 즉 담이 생겨나는 근원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흡수한 에너지를 수곡지기라고 하는데 이 수곡지기로부터 생성된 진액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흐르면서 수분 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생활하고 오장육부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노폐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한의학에서는 담이라고 합니다. 담은 끈적하고 탁한 상태로 몸의 여러 부위에 고여 있다가
폐를 통해 가래의 형태로 배출되게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이라고 하여 대부분의 질병이 이 담에서 비롯한다고 하였습니다. 비장은 수곡의 기운을 전신에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장부로서 결국 담은 진액이 정체되고 변질되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를 생담지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담은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스트레스, 체질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생겨날 수 있는데 담이 쌓여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소화불량, 두통, 피로감, 통증,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장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장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